다섯 번째 모델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는 3차원으로 모형을 이제 선택하거나 바꿔보거나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했을 때 필요했던 요 변형 도구 요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세 개도 오늘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각형을 하나 가운데에다가 치수 상관없이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거부터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높이를 살짝 좀 높일게요. 여기에 있는 여기 선, 그 다음에 그 면, 도형, 요렇게 있는 것들을 이제는 배율,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동, 회전, 이제 배율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동, 회전, 배율. 이게 카메라 조절하는 것도 이동, 회전, 배율이 있죠. 그래서 배율이라는 거를 이제 해보는데, 이 배율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 도형이나 면이나 선이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선택 도구로 내가 늘리거나 줄이고자 하는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배율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초록색 상자가 군데군데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초록색 상자를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녀석과 점선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을 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키시면은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가 혹은 더 늘어났다가, 거기 있는 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얼만큼 늘어나는지, 0.5배 늘어나는지 0.12배 늘어나는지 요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키보드 숫자 패드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배율만큼 2 하고 엔터 치면은 2배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런 그 치수들을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제 임의로 이런 식으로 내가 마우스를 이동해 가면서 축소를 시킬 때 축소가 축소 확대가 되는 방법이 방법이라기보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이라고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 끝점과 내가 선택한 그 끝점이 이렇게 기준으로 이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이동시키다 보면은 끝점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점, 그러니까 이 노란색 육면체, 이 노란색 상자의 정 가운데에 있는 임의의 점, 그러니까 가상의 점이죠. 이 정중앙을 기준으로 줄어들었다가 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펴졌다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배율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입력이 가능하고요. 컨트롤을 떼면은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율 알아봤고, 요거는 이 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다음에 선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응용되는 거를 나중에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은, 대충 요런 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요거를 요렇게 할게요.
아예 그냥 도형을 만들어서 도형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 이제 배율을 좀 응용하다 보면은 이 도형 전체를 확대 축소를 한다기보다는 이 선을 이제 확대 축소를 할 건데 이 그 배율이라는 거는 0까지 내려가면은 반대편으로 또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 마이너스 배율이 원래 뭐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0까지 내려가면은 그 다음 반대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되는데 이것도 응용이 가능한 게 이 선을 배율이란 거를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능해서 이게 이 옆면이 아래는 볼록하고 위에는 오목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측면이라는 숫자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곡면에는 조금 약간 좀 각져 있는 부분이 좀 있지만은 실제로는 컴퓨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여기는 오목하게 부드럽고 아래는 볼록하게 부드러운 이런 이제 쉽게 만들 수 없는 곡면들을 만들 때 조금 이제 간혹 사용되긴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배율 응용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프셋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육각 기둥을 만들어 놓고 오프셋이라고 하면은 간격이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보통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내가 선택한 지금 여기 보면 테두리에만 빨간 사각형이 계속 따라다니죠. 이 테두리, 이 하나의 면에 있는 이 테두리를 오프셋 시키겠다 해서 한번 클릭을 죄송합니다.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거리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되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안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 선에서 요 선에서 아까 입력된 치수만큼 떨어진 이 선들의 집합들, 다음에 또 안쪽에서 또 그만큼, 또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바깥쪽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제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밀기 끌기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게 지금 보시면 요거는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지금은 이 카메라 각도 따라서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없는 형태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는 형태 이해가 되시죠? 네. 밀기 끌기를 할 때는 요런 이제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겹쳐져 있지 않는 요런 모습이 이제 오프셋을 바깥쪽으로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는 오프셋을 바깥쪽으로 할 때 이런 유의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요거는 오프셋 옆면도 되고 이런 면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곡면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곡면으로 지금 표시가 됩니다. 이게 금지 표시가 나오는 거는 곡면이란 뜻이에요. 곡면이란 뜻은 아닌데 여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여기 요 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옆면에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곡면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오프셋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5화까지 오면서 조금 이제 어려울 만한
도구가 요 따라가기라는 도구입니다. 이제 뭐 이 도구를 따라가기란 도구 뭐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는 보통은 일단 사용하는 방법들 조금 보여드리면은 사각형보다는 원형이 조금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기를 누르고 이 따라갈 면과 따라갈 선을 요렇게 연속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여기 있던 면이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마치 하수도 파이프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이 되죠. 자, 이 따라가기라는 거는 따라갈 면과 따라갈 선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따라갈 면과 따라갈 따라갈 선 사이에는 어떤 이제 그 규칙이 있냐면은 같은 평면상에 그려진 선과 면은 따라가기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원은 하나 여기 있고 선은 하나 여기 있는 이렇게 된 구조에서는 이 면이 이 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최소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 이 평면, 그러니까 요 녹색과 빨강색으로 이루어진 이 바닥면과 수평이 아닌 채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수직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선 4개를 연결했는 이 선은 전체가 이제 선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인 구간이 있더라도 사실상 여기 천 시작 부분이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는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갈 면 클릭하시고 따라갈 선을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는 게 따라가기 도구인데 그게 안 되는 점은 요거를 조금 거리를 띄운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선대로 이렇게 됩니다. 아까 떨어진 만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은 어떤 것들을 만들 수가 있냐. 자, 여기 지금 원이죠. 조금 측면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측면 한 100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측면이 100까지 네. 반경도 200 해서 이렇게 측면이 100 그리고 반지름이 반경이 200인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선 그리기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바닥면에 있는 이 부분을 원 면적에 지우고 나면은 이 원의 테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럼 역으로 이제 이 따라가기를 선택을 해서 따라갈 면과 따라갈 원을 이렇게 채워 주시게 되면은 원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응용 방법으로는 요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세워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거 지우고
그죠? 요런 형태로 제가 남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원을 이 선에 따라서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따라가기를 실행을 한다면, 이렇게 9를 이렇게 네, 9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버벅인 부분은 측면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 만들 수 있고, 또 응용하면은 도너츠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 따라가기를 만드는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선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순서대로 요 선택 도구 눌러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따라가기 하고, 이 따라갈 면을 선택을 해서 따라가기, 요렇게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거 끝까지 이렇게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한 끝까지 가지 않고, 이 선의 끝까지 가지 않고 한 요쯤에서 멈추고 싶을 때 요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애초에 따라갈 이 선, 처음부터 이 선 끝까지 전부 다 이제 도형으로 채우고 싶다 하면은 이 따라갈 선을 먼저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기 누르고,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따라가기를 누르고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는 도중에 내가 여기까지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면 돼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도형이 이 따라갈 선을 전체 다 따라가야 된다면은 그냥 선을 전체 먼저 다 선택을 하시고 따라가기 누르고 이 면을 누르면은 따라가기가 한 번에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요 따라가기라는 게 이제 사실 응용 방법이나 활용도가 조금 간혹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프링을 만든다든가 혹은 곡면을 따라가는 면이 종종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따라가기라는 거는 사실상 조금 오류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제를 하는 시간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보통은 이 따라가기라는 거는 따라갈 면과 따라갈 선이 같은 평면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평행인 상태도 안 되고, 최소한 이제 조금 좀 위로 이렇게 수직되는 방향으로 있는 상태여야만 제대로 혹은 좀 이상하지 않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모델링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